호수공원 부동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에 배경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영로 하늘채 락커뷰의 지금 공사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막상 분양은 받아놨는데 또는 분양권은 샀는데 내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낮에 나온 보름달이 멋지게 보여서 찍었는데요. 글자를 넣고 나니까 잘 안 보이네요. 눈으로 보는 건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달이나 별 같은 건 찍어 놓으면 화면에 잘 안 나타나죠. 특수카메라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쓰는 고성능 카메라. 그런 게 있어야 제대로 모습을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일반 현황들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고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호수공원 부동산TV 다른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 시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입니다. 1년 미만은 77%를 내야 되죠. 1년 이상은 66%고 원래는 2년 이상은 일반 과세였는데 법 규정이 바뀌어서 2년 이상 일반 과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입주권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권 거래 시 주요 체크사항입니다. 우선 분양 가격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은 라크뷰의 경우에 5%를 납부했는데요. 금액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확장비는 타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8사는 대부분이 2,500만원이었고요. 옵션비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금액과 실제 납부액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15만원인데 최초 납부 시에는 분양 사무실에서 50%를 납부해줬기 때문에 7만 5천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 거래 시마다 인지세는 붙거든요. 매 거래 시마다 15만원씩이고 그러라는 규정은 없는데 관례상 매수자가 보통 부담을 합니다. 대출 보증료는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분양권 거래를 하게 되면 처음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대출 보증료를 환급받게 되죠. 만약 환급을 해주지 않고 그 대출 보증료가 그냥 그대로 가는 은행이 혹시 있다면 매수자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대출인데요. 중도금이죠. 중도금은 다 은행 대출로 들어가니까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 분양 당시 주변 환경 중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다른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트램 2호선이 확장이 되죠. 이거는 완전히 100% 확정된 사업이라기보다는 당초에 트램 2호선이 부굴산역 그러니까 예전 이름 송정역이었죠. 송정역에서 야암 사거리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에서 얼마 전에 세터 3거리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락커뷰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지금 버스 정류장이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근에 트램 정류장이 생기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바로 걸어가서도 쉽게 탈 수 있는 위치죠. 여기야 호수공원 에일린에 뜰 자리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트램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터 삼거리가 종착역이 된다면 비일사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양권 시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이 거의 몇 건씩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올 하반기에 특히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거래가 늘었습니다. 보시면 11월에는 꽤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우선 상승할 때는 거래량부터 늘어나거든요. 하락할 때는 거래량부터 줄어들다가 갑자기 급매가 나오고 가격이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오를 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게 되죠. 제가 경제 공부를 깊이 있게 한 적은 없고요. 따라서 제 혼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본 건데 최근 들어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올라갈 때는 규제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내려올 때는 부양책을 아무리 써도 잘 안 올라가죠. 그에 따라서 울산 지역도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워낙 가치의 급격한 하락 원인은 아마 금리의 인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는 안 했는데요. 은행들이 예금 금리 자체를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정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미국에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죠. 물론 10년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장기 연납식으로 협상을 했지만 어쨌든 외환보유고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미 FTA로 제로 관세였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15%가 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제로였던 걸 내게 됐고 또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낮은 관세지만 몇 퍼센트 내던 걸 우리와 똑같이 15% 내게 됐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가격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중 무역 갈등으로 히토류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또 유가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서 오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워낙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당분간 이런 시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 모습을 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했고요. 다른 부분에 디테일하게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호수공원 부동산 TV에 많은 영상을 만들어 올렸으므로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의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